사용 중인 KT-USB과 SKT USB을 넣어본 결과 데이터는 물론 전화 및 문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오늘은 가성비 태블릿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최근 LTE를 지원해 데이터는 물론 전화와 문자까지 사용 가능한 태블릿이 무려 88,000원대에 풀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플레이 50 미니 태블릿이 그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선보인 이번 제품 8.4인치라 한손 그립이 가능한 만큼 서브폰으로 활용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필요 없어 보이지만 막상 보면 하나쯤 사고 싶은 그런 제품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아이플레이 50 미니 태블릿이 것입니다. 가격은 Q10에서 88,52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구 특성상 언제든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해도 20만원 초반은 생각해야 하지만 이번 제품은 LTE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듀얼 유심과 함께 VO, LTE까지 지원합니다. 사이즈는 202.7mm, 126mm, 두께는 7.5mm로 제작돼 태블릿이지만 이처럼 한손 그립이 가능했습니다. 중량 역시 292g으로 가벼운 만큼 사실상 서브폰으로 활용하기에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됐음에도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한 것은 물론 측면을 플랫하게 디자인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가 태블릿의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측면만 놓고 보면 아이폰의 느낌마저 듭니다. 이 뭔 개소리야! 후면에는 500만화소 카메라,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너와 마이크, 그리고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함께 USB Type-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 및 이어폰 단자가 하단이 아닌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럼 초저가로 풀린 이번 태블릿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8.4인치 1920x1200 해상도 16:10 화면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주사율은 60Hz, 밝기는 300니트, 1200대1의 명암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슬림 베젤을 적용했습니다.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FHD 해상도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경우 자체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SD 해상도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 모노 타입으로 스피커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건 국내 유심에 사용 가능한지와 함께 VoLTE의 지원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KT-USB과 SKT USB을 넣어본 결과 데이터는 물론 전화 및 문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VoLT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의 전화에 IMEI 번호를 등록한 다음에서야 사용 가능했습니다. 태블릿이지만 한손 그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피커폰을 통해 자체 통화가 가능한 만큼 서브폰으로 활용하면서 대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라면 구매 이유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서 반응 속도까지 느리면 구매할 만한 의미가 없겠죠? 아이플레이 50 미니 태블릿은 중국에서 제조한 유니소크 T606AP가 사용됐습니다. 12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이번 프로세서는 1.6GHz를 지원하는 2개의 코어와 1.4GHz의 코어를 지원하는 6개의 코어, 총 8개의 코어로 작동되는 모델입니다. 램은 LPDDR4 4GB 듀얼 채널 구성, 스토리지는 기본 모델 기준 64GB, 하지만 추가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최대 512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속도는 1기가 169, 쓰기는 344MB/s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태블릿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긱벤치 6로 AP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328점, 싱글코어는 380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3년 전에 출시한 삼성 갤럭시 A31과 비슷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총점 412점, 평균 프레임은 2.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슬링샷 리스팀을 통해 갤럭시 A31과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A31의 경우 오픈GL 총점 1154점, 그래픽 점수는 1012점을 보인 반면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오픈GL 총점 946점,
그래픽 점수는 808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처리 성능이 있어 A31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극적인 차이는 아니다 보니 갤럭시 A31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성능 게임을 위한 모델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웹서핑, 거기에 동영상 콘텐츠 감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게임은 한번 돌려봐야 하겠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HD 화질, FPS 설정은 높음에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캐주얼 게임은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카메라 성능 어떨까요? 이번 태블릿은 전후면 5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FHD 해상도 30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하지만 사실 사진 및 영상 모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태블릿에서 지원하는 센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속도 센서 및 GPS를 지원하는 만큼 T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TE를 사용 60만 넣으면 독립적으로 자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향 센서가 없는 만큼 복잡한 길에서는 정확한 길 안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다른 제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사이즈를 감안하면 충분히 사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최대 10W의 충전 속도였습니다. 57%에서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완충까지 약 52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자, 그럼 초저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LTE를 지원하는 이번 태블릿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제품은 88,000원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접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폰을 활용하면서 데이터로 틈틈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손 그립이 가능한 사이즈, 292g의 부담이 적은 무게와 함께 나름 퀄리티 있는 디자인 역시 괜찮았습니다. 최근엔 알뜰 통신사 요금 중 기간 한정, 영원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 만큼 자급제 폰으로 알뜰 요금제와 묶으면 비용 부담 없이 훌륭한 서브 태블릿 폰을 득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색역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약간 물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물론 볼륨을 제대로 키우면 약간의 노이즈와 함께 사운드가 피크 칠 때 나는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VoLTE를 따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감내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AS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옵션으로 판매되는 케이스와 보호 필름은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용팬은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실제 사용해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 선이 따라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8만원대 나만의 서브 태블릿 폰을 알아보신다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유일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높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많다는 점도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나만의 서브 태블릿 스마트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